기관의 눈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미국과 프랑스의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라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뭐 프랑스나 이탈리, 스페인은 이제 사실은 여름 휴가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뭐 사실은 이래서 진단키트 수출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진단키트 수출이 다시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화이자의 백신 긴급 승인 얘기도 들리긴 들리는데요. 오늘 그래서 과연 코로나 이거 우리가 어떻게 지금 현황이 어떻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진단키트 회사들이 어떤지 기타 바이오 회사들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수석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나오셨습니다. 그 한 달 전에 나오셨을 때 그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자마자 그 다음 날 제가 가가지고 사과 백신을 맞았습니다. 네네. 예, 일단은 그 인플루엔자 백신이라도 맞아야겠다. 그래서 감기와 코로나 이게 이제 같이 걸리는 게 트윈데믹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이 코로나 재확산이 제가 데이터를 매일 보고 있는데 요즘에 들어와서 이게 전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어제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명 이상이 감염이 됐고, 그다음에 누적 확진자 수가 그리고 일일 확진자 수가 한 40만 명씩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워낙 전파력이 세고 무증상 감염자도 많기 때문에 아마도 좀 방역이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마치 이렇게 물이 끓듯이 이렇게 어떤 임계점 아래에 있다가 확 폭발하듯이 확진자 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의 사례가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거든요. 특히 유럽에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이 나왔던 스페인과 프랑스는 대표적인 이제 관광 국가로 유명하고요. 그나마 이탈리아가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맨 처음 유럽에서 코로나가 확산이 되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본 국가 중 하나는 이탈리아인데 정말 열심히 방역을 하고 있다가 이게 안 되는 거죠. 또다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맨 처음 우한에서 나왔을 때에는 그래도 연말이면 끝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전혀 뭐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지금 우리 밑에 유럽 코로나 제2 대유행 더블딥 우려 커져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더블딥 우려가 커지는지 안 커지는지는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유럽하고 미국 등 코로나 재확산 때문인지 사실은 진단키트가 4월 달에 제일 많이 팔렸죠. 네, 원래는 고점이 4월이었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5월, 6월, 7월, 8월 조금 슬로우 다운 하다가 갑자기 또 4월에 그 숫자를 돌파했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했습니다. 9월 달에. 그거 뭐 상황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원래 4월 달이 저희가 2억 6,700만 달러? 이게 보통 코로나 19 이전 대비 거의 10배가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5월에는 전월 대비 29%, 뭐 11%, 18% 계속 빠져서 사실 7월이 저점이었습니다. 7월 달에 거의 4월 고점 대비 딱 반토막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8월부터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됐고요. 8월이 7월 대비 한 33% 정도 증가했는데 사실 8월이 기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9월 달이 8월 대비 59%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실은 4월 고점을 갈아치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렇게 사실은 뭐 우리나라의 그 분자진단 회사가 저렇게 해외로부터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번다라는 것은 뭐 좋은 일이긴 하지만 반면에 그러면 코로나 환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이걸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코로나 재확산 때뿐만이 아니라 이 진단법이 새롭게 개발되고 있다는데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던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것과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분자 진단, 면역 진단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새로운 기법은 사실은 아니고요. 시제는 분자 진단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분자 진단이 그 정확도는 가장 높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면 PCR 한다.
네, 그게 분자진단입니다. 그게 이제 분자진단이죠. 네, 맞습니다. 거의 정확도는 뭐 거의 99%에 이를 정도로 정확하고 네. 아마도 이 사람이 감염 여부를 확진하기 위해서는 분자진단을 쓸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최근에는 전수조사 내지는 스크리닝 이런 게 있죠. 네.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해외 입국자들 전수조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는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서 분자진단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사실은 그들이 들어와서 짧은 시간 내에 검사를 마치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네네. 오히려 면역 진단 같은 것들이 더 방법적으로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면역 진단은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네네네. 이게 정확도는 어떻게 됩니까? 정확도는 조금은 낮아요. 분자진단에 비해서는. 네. 근데 최근에는 많은 기술들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서 네. 점점 뭐 특이도, 민감도 이런 정확도와 관련된 수치들을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제는 사실은 그 분자 진단의 넘버 원 회사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면역 진단은 굉장히 15분 만에 우리가 이거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럼 면역 진단도 이 민감도, 센시티비티가 막 올라가고 앞으로 잘 만들고 그런다면 분자 진단 못지않게 사실은 좀 신뢰성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다라고 네. 본다면 분자 진단 회사도 한번 볼만하지 않겠습니까? 면역 진단에서요. 면역 진단입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면역 진단. 맞습니다.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면역 진단 회사? 우리나라에서 면역 진단하는 회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디텍메드, 또 PCA, 수젠텍, 엑세스바이오 아하.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네네. 사실은 이들 모두 이제 원래 거의 매출이 없었던 회사들이었는데 매출이 크게 증가한 회사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매출이 원래 있던 회사들도 코로나 19으로 크게 네. 매출이 증가한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디텍메드는 그러면은 면역 진단 회사로서 괜찮은 회사다. 근데 네. 리포트를 쓰셨는데 네, 제가 새로 커버리지를 게시했습니다. 네, 진단 키트에 대한 옥석 가리기 네. 이 리포트를 쓰셨는데 이 리포트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실 저는 그 레포트를 쓴 이유는 제목 자체가 이제 with 코로나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코로나가 일찍 종식될 것 같지는 않고 꽤 오랜 기간 우리와 같이 머물러야 됐을 때 진단의 역할은 뭐가 있을까? 네. 그래서 예방 또는 확진 그리고 치료 이후 그리고 백신 맞은 이후에 각각 필요한 진단의 종류는 서로 다르다 생각하고요. 사실 저는 이게 크게 구분을 하자면 정확도가 높은 분자 진단은 확진용을 위해서 쓰이는 거고 네. 전수조사와 같은 스크리닝 그리고 또는 백신이 이제 지금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백신 개발 이후 우리 몸에서 항체가 생성됐는지의 여부에 대한 그런 검사들은 네네. 분명히 면역 진단이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는 사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은 많이 확산되어 있는데 인도나 브라질 같은 개발도상국은 네네. 분자 진단을 많이 쓰기가 어려운 게 일단 초기 구축 비용도 많이 들고 단가도 비싸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정확도 높은 면역 진단 키트를 활용하는 것도 이들 국가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선의 방역의 일환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분자 진단 회사로서는 시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면역 진단 회사로서 제가 이제 커버를 바디텍메드를 했지만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수젠텍이나 그리고 PCL이나 뭐 엑세스바이오나 모두 다 이제 면역 진단 키트를 개발한 회사니까 한번 눈여겨 보시고 그들의 매출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 사실 매출이 증가하면 이익에 있어서는 저희는 레버리지 효과가 톡톡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 매출 증가율 증가 속도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즌 분기별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좀 더 늘 것 같다라는 네. 지금 리포트에서 저희가 좀 가져온 건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옛날부터 좀 궁금했던 건데 사실은 면역 진단이나 분자 진단 키트를 만드는 게 얼마나 엄청난 기술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네네. 어느 정도 기술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회사, 특히 시젠이나 바디텍메드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소위 그러니까 수출이 잘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친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시젠도 그렇고 바디텍메드도 그렇고 공통점은 저희의 진단 키트를 쓰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맞는 장비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젠 같은 경우는
다른 진단 기업들과는 달리 굉장히 오래전부터 실질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었던 기업입니다. 수출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수출 국가는 적어도 시젠의 PCR 장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장비를 갖고 있는 검진 센터에서는 굳이 다른 진단 키트를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시젠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끼워서 말씀드리게 장비 판매 대수를 꼭 눈여겨보라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2019년 연간, 2020년 상반기까지 지금 숫자가 나왔는데요. 상반기가 2019년 연간 장비 판매 대수의 2배가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장비가 지금 팔리고 있고 이미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그 국가들 진단 점유율 1위 업체가 시젠인 이유는 과거에 이미 시젠의 장비가 많이 대형 검진 기관에 깔렸던 그런 국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장비가 있어야지 시젠의 진단 키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지금 장비가 아주 잘 팔리고 있다면 이 뜻은 일회성 매출이 아니고, 그렇죠.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 지속성을 띠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 비즈니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프린터 같은 거죠. 프린터 사놓으면 거기에 맞는 잉크를 사야죠. 그 잉크가 바로 그렇죠. 키트고 프린터가 장비라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됩니다. 우리가 그 초반에 그 화이저 백신에 대해서 얘기를 좀 저도 코멘트를 좀 했었는데, 사실은 매번 백신 관련 뉴스만 나오면 금융시장이 좀 들썩입니다. 그러고 이제 11월 달에 보면 긴급 승인을 뭐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좀 들리는데요. 이 백신 관련 종목, 이거는 뭐 어떻게 코멘트가 좀 있으세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글로벌 회사 쪽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주였죠. J&J가 개발하고 있는 백신이 이제 갑자기 드랍이 됐어요. 사실 시작을 삼상 개시한다라고 한 게 딱 한 달 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갑작스러운 임상 중단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사실 백신이라는 거는 마치 이 백신 개발 과정도 신약 개발 과정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사실 부작용 이슈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부작용 이슈는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더 꼼꼼히 보셔야 되는 거고요. 앞서 나가고 있는 선두 그룹이 모더나, 파이자, 아스트라제네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더나는 미국에서 이제 신속 허가를 위한 미팅을 FDA와 시작했고, 그 다음에 파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유럽 식약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EMA에 긴급 사용을 위한 롤링 리뷰를 제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이자는 10월 6일이고 아스트라제네카는 그보다 5일 앞선 10월 1일 날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아스트라제네카에서도 이제 심각형 부작용 환자 한 명 있었고, 그리고 모더나나 파이자나 경미하지만 부작용 발생이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을 이제 빨리 개발해서 어느 정도 좀 뭔가 경제를 회복시켜야겠다는 의지 때문인지 지금 이제 각국에서는 서둘러서 큰 이슈만 없다면 긴급 사용 허가를 위한 작업을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저는 빠르면 내년 1월쯤에는 뭐 특수계층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젠 봤고요. 그다음에 바디텍 메드 제가 여쭤봤고, 그다음에 이 백신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봤는데, 그 외에 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종목, 바이오 쪽에서 어떤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최근에 사실은 그 9월 달에 에스모라고 하는 유럽 종양학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스코는 많이 아실 거예요. 미국 종양학회인데 거의 뭐 유럽의 아스코와 같은 그런 학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에스모에서 이제 오스코텍이 개발하고 유한양행이 디벨롭먼트 시켜서 2018년 1.4조 원 규모의 얀센으로 기술 이전된 항암제 레이저 티닙에 대한 병용 투여 결과가 있었습니다. 얀센이 본인들이 개발한 이중항체인 아미반타닙과 그다음에 우린 그 레이저 티닙의 병용 투여 그런 임상인데요. 여기에서 임상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특히나 1차 치료제로 사용했을 시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게서 반응률이 100%가 나왔거든요. 비록 환자 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임상 3상을 9월 달에
이 병용투 임상 3상 1차 치료제 임상 3상을 디자인한 거를 그날 이제 발표까지 했는데요. 디자인을 보면은 그 병용 투여와 레이저 티닙과 얀센의 이중항체 병용 투여와 그다음에 기존 1차 치료제 중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게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인데요. 이 두 개를 헤드 투 헤드, 그러니까 다이다이로 비교하는 네. 그런 임상입니다. 네. 1000명 대상으로 임상을 하고요. 네네. 요 시작이 9월 달에 있었고 네. 아마 첫 환자 첫 투약 시에 투약이 아마 10월 달에 있을 거고 그때쯤 대규모 마일스톤 수출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끝에 유한양양하고요. 오스코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